사천에서 죽방염을 하는 어민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죽방염 원리와 물의 이동 경로를 이용해 쓰레기를 쉽게 모을 수 있는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수협들이 적자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수협 경영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커지는 녹조 발생 위험 속 역행하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받은 하동군.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동군은 단순한 교통 환경 증진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특수가 전국체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궁 메달리스트들이 양궁장으로 변한 진주 공교사 연병장을 찾았는데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응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강한 번식력 탓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길고양이로 곳곳에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자체 보호소가 마련돼 있지만 수용 공간의 한계로 개인이 직접 나서 돌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에서 죽방염을 한 어민이 해양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죽방염 원리와 물의 이동 경로를 이용해 쓰레기를 쉽게 모을 수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잔악계나 해양 쓰레기만 생각한다는 특별난 어민을 강진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사천시 실암마을의 김정환 씨는 10여 년 전 고향으로 돌아와 죽방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봐왔던 바다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해양 쓰레기는 죽방염은 물론 해안가를 뒤덮었습니다. 그중엔 상상하기 힘든 쓰레기도 떠내려옵니다. 철제 의자라든지 냉장고 그리고 이제 큰 그 가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워낙 자주 보고 많이 보니까 뭐 이게 특별하다 저게 특별하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쓰레기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 20여 명과 함께 사비를 들여 매달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잔악계나 해양 쓰레기 생각이라는 것은 날씨와 물때에 따라 어떻게 유입되고 이동하는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오랜 기간 관찰하고 데이터를 쌓다 보니 전문가도 놀랄 만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일일이 줍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 수거장치 개발에 나섰습니다. 해양 오염의 주범인 하천 유입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바다와 만나는 길목에 죽방염 같은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미 발생된 쓰레기가 바다 근처로 왔을 때 더 이상 바다로 유입이 안 되게 차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연안이나 그리고 저 수심 낮은 지역에 간조와 만조의 중간지대인 조간대에 설치해 모아진 쓰레기를 쉽게 수거할 수 있고 유지관리도 수월하게 설계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안가에서 이동하는 쓰레기와 항만에 유입된 쓰레기를 포집하는 장치도 모두 특허를 받았습니다. 멸치를 잡던 어민이 해양 쓰레기에 인생을 걸게 된 건 바다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신념 때문입니다. 혹자는 돈을 벌려고 특허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지만 김 씨는 손사래를 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만약에 돈을 욕심을 냈으면은 이 장치를 발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돈보다는 환경이 제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에 매달린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다음 세대에게 넘기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우리 쓰레기 발생도 우리가 시켰지만은 이 환경도 우리가 원하는 환경으로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편 사천시는 김 씨가 개발한 포집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오는 11월 4일부터 이틀간 사천 KB 인제니움에서 2024 글로벌 우주항공산업 포럼과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덴마크 국립우주연구소와 일본 아이치현, 카이 등 국내외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우주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에 대한 정책과 동향을 두고 주제 발표와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받은 하동군.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오는 12월 22일까지 시범운행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차고지를 빠져나오는 파란색 버스 한 대. 규정 속도를 지키며 길을 따라 운행합니다. 회전교차로가 나오자 급격하게 돌아가는 운전대. 그런데 기사의 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시범 운행에 나선 하동군의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여러 도심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와 달리 하동군은 농촌 지역. 노인 보호 구역에 진입하여 자율주행을 해제합니다. 현행 법규에 맞춰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수동 운행으로 전환하고 또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무단행자, 보행자 등에 대비한 여러 시스템을 통해 더욱 안전에 중점을 뒀습니다. 저희가 하동군은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서 라이다 인프라 시스템 주변에 있는 무단횡단 보행자나 불법 주행차들 정보 같은 그런 교통 정보를 활용해서 안전한 자율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하동군에서는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를 단순한 교통환경 증진을 넘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형은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매우 더 크다고 보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컴팩트 도시, 압축 도시의 주요한 수단으로서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크고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우리 하동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다만 이번 시범 운행에서 회전교차로 진행 과정 중 갑작스럽게 진입한 차량 때문에 자율주행 버스가 급정거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시승에 함께한 경찰에서는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이 가속으로 달려오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안전하게 서고 안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우리 경찰서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회전교차로 진행 방법에 대해서.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전국 최초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 하동읍 6.7km 구간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버스는 오는 12월 22일까지 시범 운행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수협의 경영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또 해상풍력 추진 시 과정상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커지는 녹조 발생 위험 속 역행하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경영 상황 악화로 비상 경영 체계를 수립한 수협중앙회.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3개였던 적자 단위 조합이 올해 8월 기준 63개로 증가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사천남의 하동 수협이 적자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와 협력을 통한 수협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 예산을 내년에 삭감을 했어요. 수산물 유통이라든지 구매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들은. 서천호 의원은 현재 해상풍력 발전이 대부분 어업활동 보호구역에서 운영 중일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의견 수렴과 피해 보상이 부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어업인을 몰아낸 바다를 외국 자본이 돈벌이 장소로 제공한 거나 다름없다. 우리 어업인들에 대한 사전 동의 절차라든지 현장 조사라든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녹조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녹조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관련 환경부 예산은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조류경보 경계까지 올라갔던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예산도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갈수록 면적이 늘어나고 심각해지는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하천 주변 야적 퇴비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했음에도 녹조가 올해도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4일 경남 K거상 관광루트 개발 사업의 사업지인 진주 K기업가 정신센터와 지수 승산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센터를 찾은 장 차관은 기업가들에 대한 시청각 자료를 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곧이어 지수 승산마을의 창업주 생가를 방문해 남북권 광역관광개발진흥사업 현장 점검을 마친 장 차관은 이어 진주 남강 유등축제 현장을 찾아 축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K기업가 정신센터를 찾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뭔가 우리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진주 지역 시민단체가 선정한 50가지 주민 요구안 가운데 대표로 내세울 10대 요구안을 투표로 선정합니다. 진주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1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이 밝히며 10대 요구안은 오는 11월 10일 개최될 2024 진주 주민대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50대 주민 요구안에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급식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원도심 활성화, 청년 임대주택 증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파리올림픽 당시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가슴 졸이게 했던 양궁. 금이 환영하고 돌아온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엔 지역을 대표해 전국체전에 나섰는데요. 남경민 기자가 경기가 한창인 진주 양궁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치길 반복하는 궂은 날씨 속 70m 거리 경계선조차 희미한 관역을 흔들림 없이 정조준합니다. 소나기를 빠져나간 화살들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관역에 꽂힙니다. 각 지역을 대표해 전국체전에 참가한 양궁 선수들의 경기 모습입니다.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연병장이 양궁 경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선수들은 이곳에 마련된 60여 개의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게 됩니다. 이번 전국체전 양궁 종목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파리올림픽 상관왕과 함께 대한민국 통상 금메달 최다 수상자의 이름을 올린 김우진이 청주시청 소속으로 출전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맏형 김우진과 함께 파리올림픽 남자단체전 3연패를 이뤄낸 김재덕과 이우석도 진주를 찾아 경기를 펼쳤습니다. 준비를 많이 못하고 나온 것 같지만 그래도 경기장에 와서 얼른 경기장에 좀 적응하고 좀 더 빨리 이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대회인 만큼 좋은 성적으로 많은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실업연맹 회장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를 뛰면서 이제 국내 대회도 좀 다른 무대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전국체전 준비하면서 또 국내에서는 제일 큰 대회이기 때문에 또 실패 없이 아쉬움 없이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올림픽 여자 양궁 10연패를 이끈 주역들도 진주에서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임시연, 전운영을 비롯해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개인전 은메달도 목에 건 남수연이 관역을 노렸습니다. 또 도쿄올림픽에서 김재덕과 함께 양궁 혼성 초대 우승자의 이름을 올린 안산도 출전해 승부를 겨뤘습니다. 컨디션은 잘 준비하고 나왔어서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웨이트도 계속하고 러닝도 많이 뛰고 체력 위주로 보강하고 왔어요. 축제 기간이랑 겹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진주 팬분들도 양궁장에 찾아와 주셔서 많은 응원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진주에서 활 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특수가 이어진 전국체전에는 응원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많은 팬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고 경기 종료 후엔 선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한 발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쏴야 된다는 점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점 노력하는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관역 한가운데를 노리는 금빛 활시위. 전국체전 양궁 경기는 오는 16일까지 진주 공교사 연병장에서 계속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14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제9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공모에 접수된 총 67점의 작품 중 선정된 17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습니다. 시상 작품 중 유등을 콘셉트로 남가람 공원을 새롭게 디자인한 개원예술대 한준수 최지용 학생의 남가람 진주를 담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았으며 그간 400여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진주연합차인회가 13일 진주장애인 문화체육센터에서 전국 2024 진주다식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경연대회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40개 팀이 만든 80여 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대상으로 해운대 차인들에서 출품한 상심자 5방 강정을 선정했습니다. 한편 진주연합차인회 측은 한국 다식의 대중화와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가 등 도심지에서 길고양이들 목격하는 건 흔한 일이죠. 강한 번식력 탓에 급격하게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지자체 보호소가 마련돼 있지만 수용 공간의 한계로 개인이 직접 나서 돌보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길고양이. 지자체가 직접 나서 보호소를 운영하지만 공간 확보 한계로 개인이 직접 구조된 길고양이를 돌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르는 민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사천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가 불법 건축물을 구축한 후 길고양이를 입양해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이 구조에 맡긴 고양이가 사육 환경이 좋지 못한 이곳에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의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 돌볼 여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무리하게 보호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를 보호해온 이는 자신이 보호를 맡을 때부터 이미 고양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있었다면서 보호 중인 모든 고양이들에 대한 지속적 의료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천시와 수의사 등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보호 중인 고양이들에 대한 수차례 진료 기록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습니다. 사육 환경은 뭐 칸칸마다 에어컨도 있고 환기 시설도 있고 CCTV도 있고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중성화 수술도 되어 있는 것 같고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몇 마리 보이긴 하는데 걔들도 좀 중성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와는 별개로 타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보호 명목으로 입양받은 후 신종 펫샵처럼 재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해 길고양이 민간 돌봄에 따른 문제들은 진행형입니다. 한편 사천시는 기존 600마리 수준에 머물렀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6억 원으로 증액해 내년엔 3,000마리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법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여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또 연도별 들쑥날쑥한 중성화 수술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북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통합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4일 진주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 울산, 광주 등 5개 광역시도와 그 산하 관광조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통합협의체는 하루 더 머무는 여행 목적지 조성을 위해 오는 2033년까지 총 사업비 3조 64억 원을 들여 남북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통합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5개 시도가 하나가 되어 지역 간 연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세계 속에 K한류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천시가 여름 휴가철에 발생한 섬지역 생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시 환경사업소는 바지선으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반해 신도와 저도, 마도에서 수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수거된 쓰레기는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 등 20톤에 달합니다. 지인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진주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이규섭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63만 5천 원 납부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남해군이 26일 창선 와우박나무 미술대전 개최를 앞두고 18일까지 참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대회는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남해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네이버 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심사와 시상은 당일 행사장인 창성도 왕우박나무에서 진행되며 수상작은 향후 전시와 왕우박나무 홍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사천시 곤양면 체육회가 지난 12일 곤양천 둑방길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곤양 생활체육시설에서 출발해 돌아오는 3km 구간으로 주민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11번째 열린 곤양천 둑방길 건강걷기 대회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모스길 코스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축제 돋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2024 대한민국 등공모대전 시상식이 15일 오후 4시 50분 진주 남강 유등 전시관에서 진행됩니다. 개천예술제 문화예술 열린마당은 15일 저녁 6시 진주대첨 역사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익스트림 벌룬쇼가 15일 저녁 7시 남강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개천예술제 축하 공연 진주 관악 페스티벌은 15일 저녁 7시 30분 인진대척 개사순이단 특설 무대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몸 튼튼 인형극이 15일 오전 10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가을비가 종종 내리겠는데요. 화요일과 금요일에 종일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한결 더 깨끗해지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체감 온도가 훅 떨어질 수 있으니 외출 시 겉옷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고 금요일에 비가 내리고 난 뒤 토요일 오전까지는 흐린 하늘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이 종일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8도, 남해 19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5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겠습니다. 세종과 제주는 오전에 가끔씩, 광주와 부산은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9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비가 오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효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41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